왔습니다. 어, 강의를 할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모두가 생각하는 게 같고 느끼는 바가 같을 텐데 그럼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 읽었던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한테는 부정과 긍정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 부정이 10이 있고 긍정이 90. 그런 거는 아예 없고 부정 아니면 긍정. 그거밖에는 선택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짧은 한 50에서 55분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오로지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 삶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초긍정의 마음으로 함께 세미나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좀 먼저 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여 있으신 그리고 혹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시 자유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제가 한 17살 때부터 제 인생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삼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춘기가 왔던 것 같은데 내가 자유한가? 그 자유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사람, 상황, 어떤 나의 기분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항상 자유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약간 어린 시절에 심오한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내린 게 뭐냐면 내가 살면서 어떠한 것에도 나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겠다. 나의 인생의 키워드가 자유고 내가 상황과 환경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자유하기로 선택한 나의 그 선택을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키를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질문에는 세 가지 대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유합니다. 아니요, 저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혹은 내가 자유한가? 안 한가? 그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이 질문의 답이 지금 당장 yes가 아니라면 오늘 저의 이야기를 조금 진지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심각하지는 않지만 진지하고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혹시라도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no 혹은 점점점인 대답이 s라는 대답으로 바뀌신 분이 계신다면 스폰서 사장님께 혹은 저에게 개인톡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나 뜻깊은 세미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저의 마이 스토리를 좀 드리자면 저는 제가 오늘 예쁘게 화장했는데 제가 안 그래 보이나 봐요. 중동지역 선교사였다라고 하면 안 믿으시더라고요. 안 착하게 생겼나 봐요. 네, 저는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제가 다녔던 나라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남들은 평생에 한 번도 가지 않을 그 나라들을 저는 밥 먹듯이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2박 3일 가서 봉사활동하고 오고 이런 행동은 아니었고요. 한 번 가면은 최소한 2주일, 한 달, 3개월, 6개월 그렇게 아예 그냥 살기 위해서 갔었고요.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러한 중동 지역에는 제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서울에는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친구가 중동 지역에는 수백 명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23살 때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다시 살아도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하게 다녔고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해서 저 첫 번째 사진이 임신 4개월 때 사진이거든요. 임신을 해서 이란이라는 나라에 가서 아예 정착을 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이 그래서 이란산입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풀타임 교육자로 남편과 함께 전도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특이한 전직을 갖고 있던 제가 어떻게 뉴스키를 만나게 됐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들이 이란산 첫째 아들입니다. 네, 페르시아의 전기를 다 품고 태어나서 그런지 지금도 땅바닥에 붙어 있지는 않아요. 13살인데요. 아들을 하나 낳고 서울로 돌아와서 이제 풀타임 교육자로 일을 하면서 그냥 싱글로 있을 때는 1년에 4번씩 가던 그 선교지를 결혼을 하고 났더니 한 2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들이 태어나니까 부부가 같이 가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해는 당신 혼자,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따로따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딸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시술도 하지 않았고 유전도 없거든요. 근데 딸 쌍둥이가 태어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신기한데 이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 굉장히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서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저는 내가 다시는 비행기를 못 탈 수도 있겠구나. 중동 가는 비행기를 못 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직관적으로 왔는데 정말 아이들이 태어나고 3년 동안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시는 혹시 이 자리에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그런 비슷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어떤 개인의 사명이나 신념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를 거의 포기한 상태로 일을 하시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전업을 해서 풀타임으로 일을 할 때 강남 방배동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적은 보수를 받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딱 태어나고 비행기 값만 1,000만 원이 넘는 그 5인 가족이 탈 때요. 그거를 하지 못하는 그 삶이 3년간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불편했고 제가 처음 했던 그 질문, 내가 지금 자유한가? 라는 그 질문에 무조건 대답은 NO였어요. 제가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었다면 남편이랑 같이 투잡, 쓰리잡, 포잡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중동 지역을 갈 수 없는 그 삶, 내가 살아내고 싶은 삶을 살 수 없는 삶,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불편했고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신념에 너무나 어긋났기 때문에 저는 도구를 찾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정말 바랬던 거는 이거였거든요. 신랑과 함께 바랬던 거는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근데 너무나 인간으로 태어나서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이 당연한 소망조차도 살아낼 수 없는 그 현실이 굉장히 불편했고 그것을 벗어나고자 이제 결단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는 것은 그거였어요. 젊은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긴 했는데 한 번도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모으거나 혹은 뭐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적금이라도 들어놓거나 그런 게 1도 없었어요. 그때도 보험이 없었고 지금도 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그렇게 규모 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제 상태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너무나 제가 잘 아는 것.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인테리어 설계를 전공했고 명품관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했더니 10년 전에 제가 받았던 페이나 지금 10년 후에 받는 페이가 똑같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결국 내가 원래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으로 돈을 벌으려고 했다가는 내가 영원히 가난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영원히 중동을 갈 수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점점 공부를 해가면서 더 무서웠던 건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억울하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자. 모르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무서운 상황 안에 나를 몰아넣지는 말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조금만 더 빨리 누군가가 저에게 뉴스캔 사업을 전달했다면 저는 뉴스캔 사업을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저에게 뉴스캔 사업을 전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제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랑이 저에게 그런 도구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랑과 함께 도구를 찾던 중에 신랑이 저에게 그러면 우리가 책을 한번 읽어보자. 우리가 책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제안을 했고 그때 당시 신랑이 몇 년 전부터 읽었었고 읽어왔던 그 로버트 기요사키 시리즈와 김승호 회장님의 책들을 신랑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을 저에게 권유를 해주면서 이거를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 책들을 읽기 시작했고 거기서 제가 모르는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를 모르는 것을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승호 회장의 최근 나온 책이죠. 돈의 속성.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한꺼번에 많이 버는 돈보다 훨씬 힘이 크다. 마치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강수량이 한 번에 500ml씩 퍼붓는 것은 농사를 망치는 것이지만 일정하게 100ml씩 오면 좋은 결실을 맺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다.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이윤이 나도 부도가 날 수 있다. 저는 이 책의 이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서울이 이번에 장마가 약 한 6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장마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서울의 한강 다리가 저는 그렇게까지 수위가 높아진 거는 처음 봤거든요. 그 막 퍼붓는 그 비들이 서울 전역을 다 마비시켰고 굉장히 어려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또 몰아넣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일정하게 들어오는, 일정하게 뭐죠? 내리는 비는 아주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이 비유와 똑같은 것이 우리 가계 경제에 흐르는 현금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라에 흐르는 현금 흐름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란 일할 때만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일하지 않을 때도 지속적으로 안정된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 그러면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월급과 같은 돈은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수입이 끊어지기 때문에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고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현금 흐름이 무엇인가? 그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현금 흐름에 대해서만 완벽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이에요. 이 전체 시리즈 안에서 그냥 딱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현금 흐름 4분면이에요. 물론 가계 경제에 흐르는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을 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집대성한 책이거든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은 이미 이 인쇄소득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벌었고 한 번 강의할 때마다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의 강의료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투자가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금 흐름 4분면이에요. 전 세계에는 이 네 가지 분면에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직장인, 자영업자, 전문가, 전문직, 그리고 사업가, 투자가. 이 네 가지 분면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군을 다 넣을 수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직장인이나 자영업 분면에 있는 사람은 전 세계 95%가 속해 있고 사업가와 투자가는 전 세계 5%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거를 들었을 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의 연락처를 쭉 펴보니까 한 300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300명을 일일이 이름을 다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책 거짓말이더라고요. 95%가 아니고 99%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3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99%의 사람이 직장인과 자영업 분면에 있었고 한 1%의 사람만이 사업가 분면에 있었어요. 투자가는 아예 없었고요. 근데 그 사업가 분면에 있는 친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그 친구가 하는 일은 아니죠. 그 친구의 남편은 3개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어, 강남에서 비싼 땅 중에 하나가 반포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반포에 레미안 퍼스티지 로얄층 로얄동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세가만 32억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참 알았어요. 아 진짜 사실이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왼쪽에 있는 데는 전 세계 5%의 돈밖에 없고 오른쪽에 결국 모든 돈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난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부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대손손 대물림을 하고 상속을 해서 모든 가문에 걸쳐서 더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은 참 잔인했던 게 뭐냐면 당신이 만약에 굉장히 평범한 집안에서 평범한 사람이라면 미안하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 굉장히 막 열이 받치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죽을 때까지 물통을 크고 작은 것들 혹은 물통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렇게 물통을 들고 이고지고 날라서 수익을 벌기 때문에 그 수익은 어떤가요? 일정하게 들어오나요?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나요? 절대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가난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시스템이라는 어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부자인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혹시 그 한 가지 방법을 안다면 그 일에 뛰어드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네! 했죠. 지금 당장 가장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그곳에 가서 배우고 일을 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망설임 없이 제가 선택한 직종은 처음에 뉴스킨 사업이 아니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네트워크 마케팅이구나.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아이템과 보상 구조를 갖고 있고 되게 중요했던 거는 정당하고 정직한 보상이 저에게는 중요한 요소였어요. 근데 뭐 굴지에 한 4~5군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을 다 알아봤거든요. 그때 가장 정직하고 정당한 보상이 뉴스킨이었기 때문에 뉴스킨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마케팅이 되는 거죠.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많은 유통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싼 제품을 비싸게 사요. 이게 옛날엔 당연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생겼냐면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서 이 유통 과정을 확 줄여서 싼 가격을 싸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싼 가격을 비싸게 사다가 싼 제품을 싸게 사는데 우리가 오예 막 환호를 지를 일인가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싼 것을 싸게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싼 것을 싸게 사는 것 때문에 되게 기뻐하고 되게 고마워할 일은 아니에요, 절대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 유통 과정에 있는 모든 비용을 R&D에 투자를 하면서 제품을 굉장히 좋게 만들고 굉장히 좋은 제품을 굉장히 싼 가격에 사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뭐죠? 와, 대박! 환호성을 지르지 않나요? 제가 이 과정을 저희 7살 딸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사업 설명을 저희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 딸 쌍둥이가 지금 7살이에요. 7살 딸들한테 요즘 굉장히 꽂혀있는 게 시크릿 주주예요. 시크릿 주주 그냥 말만 했다 하면 시크릿 주주를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딸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리마리마 시크릿 주주 인형이 있는데 그게 되게 싸게 만들어서 샀더니 일주일 만에 눈도 떨어지고 머리도 빠지고 막 팔도 빠져. 그리고 막 옷도 다 제대로 잘 입혀지지를 않아. 그거를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갔다가 나한테 딱 왔어. 되게 비싸게 주고 엄마가 샀거든. 제품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엄마가 알아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러면 핸드폰 열고 빨리 어디로 택배기사 아저씨가 어디까지 가지고 왔는지 확인해 보래요. 저한테. 7살 이제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싼 가격을 굉장히 싼 제품을 싸게 살 수 있게 됐다? 되게 좋지. 그랬더니 엄마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시크릿 주주가 샀는데 막 눈 색깔이 빨주노초 파나보 바뀌고 머리 색깔도 막 다 바꿔서 스타일도 다 바꿔서 꾸밀 수 있고 그리고 버튼을 눌렀더니 딱 너한테 인사도 하고 그래. 그런 시크릿 주주가 좋아? 앞에 있는 시크릿 주주가 좋아? 그랬더니 그런 거 사주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너무 좋은 제품을 엄청 싸게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야. 그랬더니 저희 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군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7살도 이것이 옳은 유통 사업이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뭐를 얘기하냐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시스템 수입을 얻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그 김성원 회장님 그 김성원 회장님이 뭐라고 강의에서 얘기를 하시냐면 돈을 많이 벌려면 시스템을 팔아라. 사업을 시스템화 시켜라. 나는 김밥을 파는 게 아니라 김밥 매장을 파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강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밥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내는 정말 잘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한 매장을 파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팔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김송 회장님은 하루가 아니죠. 한 시간 페이가 4천만 원이 넘는 거 아시죠? 1시간 페이가 4천만 원이 넘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저에서 끝점을 찍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김밥을 파는 것이 아니라 김밥이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매장을 파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뉴스킨이라는 제품을 파는 일이 아니라 뉴스킨이라는 제품이 그 재화가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그것을 전 세계 50여 국에 뉴스킨이 열려있는 모든 전 세계 50여 국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죠. 영업과 파는 것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의 차이를 좀 아주 심플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백다방은요. 백다방은 영업을 하는 겁니다. 파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백종원 씨는 더번코리아라는 곳은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지금 미국인가 캐나다인가도 백다방이 지금 오픈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백다방은 예를 들어 하루에 100장을 판다면 한 달에 3,000잔을 팔겠죠. 근데 백종원 씨는 더번코리아는 약 500여 개의 백다방의 매장에서 5만 잔을 팝니다. 그리고 한 달에는 150만 잔을 팔게 되는 거죠. 이거를 딱 계산을 해보면요. 백종원의 한 달은 백다방 사장님의 50년과 같아요. 그러면 백종원의 그 한 달이 백다방 사장님의 50년의 시간과 맞먹는 거예요. 결국 백종원이 해낸 일은 뭐냐면 이 벤티 사이즈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게 1,800원인가 그렇잖아요. 그것을 엄청나게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전국에 깔고 그것을 전 세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더본코리아 사장님이 하는 겁니다. 근데 뉴스킨이 이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을 구축해내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일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영상을 볼게요. 아셔야 돼요. 현재를 알지 못하면 현재를 살 수가 없습니다. 자, 현재가 뭘까요? 제니는 얘기했어요. DVD야. 아들은 얘기했어. 엄마, 아니야. 유튜브라고. 그거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엄마, 유튜브가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현재를 모르면요. 현재 버는 돈을 못 벌어요. 과거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과거에서 벌어지는 돈은 어때요? 현재 소비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지나간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현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있는 거구나.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떤 일인지 아세요? 내 주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60대 된 할머니가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다고요. 60대 된 할머니가 8,000명 중에 400명을 고용했다고요. 젊은이들도 못하는 일인데 여러분 아무리 젊어도 현재에 살지 못하면 과거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현재를 안다라는 건 현재에 살고 있다는 거고 미래와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를 아셔야 돼요. 굉장히 현타 아시죠? 네. 현타를 맞은 강의 중에 하나예요. 영상은 조금 끊어지실 수도 있겠지만 소리는 잘 들리셨죠?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현재의 돈을 벌지 못한다. 과거에 집착하면 이미 지나간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현재나 미래에서 일어나는 돈을 벌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게 그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부의 미래는요. 2006년도인가 2005년도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분은 미래학자죠. 엘빈 토플러는 미래학자예요. 이 책에서 미래를 예견했어요. 미래를 예견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로슈머,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죠. 인플루언서들이 막 엄청나게 나타날 거다. 그리고 그들이 백만장자가 막
아시아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백만장자가 엄청나게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미래로 예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미래가 지금은 현재가 된 거죠. 그 미래가 지금은 현재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 참여형 소비자, 인플루언서, 그리고 내가 소비자이지만 생산자와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 안에 우리가 현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2005년도, 2006년도는 아직 4차 산업혁명이 발표되지 않았을 거고 4차 산업혁명은 2016년에 시작이거든요. 2014년에 그 용어가 발표가 됐고 2016년부터 제대로 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5년 이때쯤에는 이런 얘기가 아유 무슨 꿈에서나 나타날 이야기라고 굉장히 무시하거나 혹은 저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미래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김승호 회장님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초점을 찍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계시냐면요. 비밀이라 그러면서 강의에 짧게 언급을 하셨는데 본인이 지금 번 모든 돈을 어떤 사업에 다 투자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 사회자가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돈 좀 벌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아직 모의 단계라서 투자 단계이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자기가 지금 농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씨앗부터 안전하게 생산해서 재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뉴스킨에서는 그로비브라는 사업입니다. 뉴스킨의 그로비브라는 사업은요. 지금 씨앗부터 안전하게 생산을 해서 그 다음에 재료를 수급하고 그 다음에 재화를 만들고 유통하는 이 모든 공정 자체를 씨앗부터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그 공정 자체가 다 만들어졌어요. 김승호 회장님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을 뉴스킨은 이미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부스트라는 신제품에 나오는 그 세럼 있죠? 그거는 브로비브에서 만든 거잖아요. 굉장히 놀랍죠.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미래의 돈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벌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제 옛날에 한 3년 전쯤 사업 설명을 들을 때만 해도요.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만큼은 그렇게까지 부상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2년 전, 한 2, 3년 전서부터 이 앱들이 완전히 그냥 급부상을 했죠. 4차 산업혁명이 2016년도부터 시작되는 순간부터 완벽하게 시장 경제는, 세계 경제는 옮겨갔습니다. 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전부 다 사용하고 계시죠? 이것을 딱 두 가지 키워드로 집약을 하자면 공유와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과 그리고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시켜주는 거. 내가 그 물건을 갖고 있어서 갖고 있는 재고를 파는 형태가 아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필요한 사람을 단순히 공유하고 그 안에서 나누는 형태를 가지는 이 시스템, 그것이 바로 공유와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이 형태를 띠지 않으면 현재 이 형태를 띠지 않으면 돈 벌기가 어려워요. 이것에 대해서 한 1년 전쯤까지만 해도 그렇지 하지만 그걸 어떻게 만들어 막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프라인이 완전히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 신제품 비즈니스 미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는 서울에서는 선릉이라는 곳에 사무실이 있는데 선릉의 사무실이 완전히 다 폐쇄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 가죠. 그래서 비즈니스 미팅을 전부 다 한 명, 두 명 이렇게 만나가지고 마스크 쓰고 카페에서 하는데 카페는 대부분 다 어디에 있나요? 너무 멋진 건물의 1층에 카페가 있죠. 서울에는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도 않아도 내가 3층, 그러면 3층에 불이 딱 켜지는 그런 AI식 초고층 빌딩이 진짜 많거든요. 요즘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이.
근데 거기에 보통 1층에 굉장히 멋진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프랜차이즈 카페 어떤가요? 그 안에 들어가서 먹지도 못하죠. 전부 다 테이크아웃 해와야 되죠. 그 정도로 되기 전에도요. 카페에 딱 갔는데요. 1층 카페만 매장이 있고 그 위에 옆에 뒤에 거의 80% 이상 그 AI식 초고층 빌딩에 공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우리가 아이들이 장래 희망이 뭐예요? 네, 건물주요. 애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건물주는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건물주 사장님 어디가 계실까요? 저는 그런 건물들을 갈 때마다 이 건물주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쁜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그 빌딩을 지어놓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죠? 월세를 받아서 이자 갚고 원금 회수하고 그리고 한 3년에서 5년 후에 나는 그 월세로 건물주로 정말 잘 먹고 잘 살이라. 근데 그 꿈은 지금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유한한 자산은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은 우리에게 유한한 자산을 만들어줘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산을 계속해서 공급해 줍니다. 지금은 유형의 자산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무형의 자산을 만들어내는데 초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진짜로 이것이 사실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지금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영상은 전 세계의 10대의 부자들을 순위를 매긴 거예요. 2001년부터 이제 쭉 그 순위가 올라가죠. 절대적으로 독보적으로 그 순위의 1등을 유지한 사람 누구였냐면 누구죠? 빌 게이츠였어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만들어 놓고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3차 산업혁명을 하는 그 시간들 동안에 빌 게이츠는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절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서력 1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위는 누구냐면 워렌 버핏이에요. 세계적인 투자가이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영상에서 나오는 자산의 규모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빌 게이츠가 거의 한 수십 년에 걸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산의 규모가 상당히 그리고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근데 영상이 좀 느리더라도 자산의 규모도 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보면요. 자라 이런 이제 회사들이 올라와요. 이케아, 자라. 이케아나 자라나 똑같죠. 어떤 재화를 오프라인 상태에서 대량으로 유통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맞죠? 자라는 어떤 패션에 관련된 거고 이케아는 가구나 어떤 인테리어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하죠. 그럼 H&M 잘 아시죠? H&M이 갑자기 2010년도 초반에 올라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패션의 재화들을 유통시키는 오프라인 구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잠깐 통신회사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2016년부터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2016년이 4차 산업혁명이 딱 발표된 그 순간입니다.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2016년이 시작됐어요. 아마존과 페이스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옵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아마존이 계속 올라가요. 페이스북 올라갔죠. 아마존을 자산의 규모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존이 1등을 2018년도에 차지합니다. 2010년 자산의 규모 보이시나요? 이것을 보시면 알다시피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밑에 2020년에는 구글이라는 회사가 바로 이해가 되시죠? 아이고, 이해가 되시죠? 아마존이 2016년이 2014년 4차 산업혁명이 발표되어지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딱 발표가 됐을 때 급속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1년에 한 단가씩 계속 올라가더니 결국 1위를 탈환했고 결국 그 제프 베존슨의 그 자산 가치는요. 100단위가 그냥 5년 만에 100 몇십 단위로 확 올라가거든요. 아직까지도 빌 게이츠는 100단위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아마존의 자산 가치는 어떠죠? 제프 베존슨의 그 자산 규모는 100단위가 넘어갑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이 결국 플랫폼 비즈니스, 공유 플랫폼 비즈니스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코로나라는 이 어떤 절대분명의 상황 안에서 이것은 그냥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돌아간 겁니다. 저의 파트너 중에 한 명이 쿠팡 본사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쿠팡이 창립 이래로 올해 처음으로 흑자를 일으켰대요. 손정희 회장이 쿠팡에 계속 몇 조 원씩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손정희의 목표가 뭐였냐면 이 쿠팡에 밑까지 목이라도 끊임없이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한국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이 공유 플랫폼 재화를 유통하는 쿠팡과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전 세계에 확장시키겠다가 목표였고 그것이 가장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IT 강국인 한국에서부터 그것을 시작하려고 쿠팡에다가 계속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이제 흑자가 된 거예요. 드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쿠팡 직원이 물류센터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인천 물류센터에 있는 몇 억이 넘는 그 재화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렸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적자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겨우 다시 흑자로 또 옮겨놨는데 또 쿠팡맨 중에 이번에는 그 경기도 용인 지역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또 그거 대화를 전부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뉴스키는 어떤가요? 우리가 그 재고를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서도 그것을 태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공유 플랫폼 비즈니스라도 누가 돈을 지속적으로 보는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김성호 회장이 뭐라 그랬죠? 일괄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구조가 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현대의 돈으로서는 공유 플랫폼 비즈니스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데 근데 정말 공유와 플랫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더라도 누가 돈을 버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수많은 공유 플랫폼 비즈니스 중에서 첫 번째, 쿠팡이나 배민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여기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기에서 물건을 사는 우리가 돈을 버나요? 아니면 여기에다 물건을 대는 사람들이 돈을 버나요? 누가 돈을 벌죠? 결국 쿠팡 자체, 배민 자체가 돈을 버는 겁니다. 창업주 혹은 대주주 혹은 투자가들이 여기서 돈을 버는 거죠. 결국 포지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공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내가 그 안에 그런 업을 하고 있어 라고 하더라도 내가 플랫폼 자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있죠.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너무 이제는 정보가 다 공개가 됐으니까 에어비앤비는요 코로나 직전에 힐튼 호텔보다 자산 가치가 높았고 택시 한 대 없는 우버는 현대자동차 자산 가치보다 높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졌습니다. 완전히 여행이 막혔고요. 내 집에서 자는 것도 찝찝한데 남의 집에서 자나요? 내 차 타는 것도 찝찝한데 남의 차를 탈까요? 결국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템이에요. 공유라는 플랫폼이라는 구조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구조 안에서 내가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며 세 번째는 그 구조 안에서 무엇을 유통하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보고 뉴스킨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뉴스키는요, 정은경, 제가 곧 플랫폼입니다. 저는 부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부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부는 뉴스킨에서 우리 KR 번호 다 있으시죠? 혹시 이 자리에 회원가입을 안 하셨다면 오늘이 그 회원가입을 하는 역사적인 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회원 번호 하나가 내가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 50여 국의 문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가 될 것입니다. 내가 곧 플랫폼이 돼요. 내가 곧 그 플랫폼 자체가 됩니다. 저는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TR90이라는 재화가 끊임없이 유통이 되어지고 있고요. 유통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유통 시스템이 계속 구축되어져 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이 또 하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그 플랫폼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플랫폼 기회를 전달해서 미국에 또 하나의 플랫폼이 생겼습니다. 한 번도 프랑스는 가본 적도 없고 미국은 여행 때문에 가본 적은 있지만 비즈니스 때문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결국 나라는 플랫폼 자체가 끊임없이 복제되었을 때 그렇게 전 세계 50여 국의 복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뉴스킨입니다. 내가 곧 플랫폼이라는 포지셔닝이 너무 중요하죠. TR90을 통해서 저는 이런 인상을 가졌습니다. 제가 쌍둥이를 막 낳았을 때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첫째 아들, 첫째 하나 낳았을 때요. 그때가 더 심각했습니다. 첫째 하나 낳았을 때 이런 몸이었는데 TR90이라는 재화를 통해서 제품을 통해서 이런 인상이 났고 하나도 보정하지 않았어요. 작가님한테 다리 길이도 늘려달라지 말라고 해서 오로지 정말 오리지널 제 몸입니다. 벗겨놓으면 저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제가 2014년 그리고 2017년, 2020년에 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2020년 지금 9월에 제 모습 괜찮나요? 네. 줌은 슬프지만 보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얼을 보여야 되는데 갈바닉과 TR90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저는 이런 엄청난 인상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었더니 저라는 플랫폼 안에서 TR90이 엄청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왼쪽에 있는 게 저희 신랑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저희 친언니입니다. 심지어 저희 친언니는 비포 사진이 얼굴에다가 680만 원 정도의 돈을 들인 얼굴이에요. 필러 맞고 실 리프팅하고 보톡스 맞고 했고 그리고 오른쪽은 정말 그냥 TR90과 갈바닉을 통해서 저런 인상이 났어요. 나이 44살에 아들 낳은 아줌마 몸은 절대 아니죠. 네. 그래서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밥 먹으러 들어간 식당의 사장님이셨어요. 양쪽이 부부신데요. 식당 자영업을 27년간을 하시면서 이제 한우집을 하셨거든요. 저렇게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는데 TR90을 통해서 저렇게 됐고 중간에 엄마와 아빠가 저렇게 변하니까 중간에 아들이에요. 아들이 또 저렇게 변해서 온 가족이 함께 가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 2020년 6월 달에 이제 다리 프로필 어떤 프로모션을 해서 그것을 달성하신 분들만 저희가 모여가지고 프로필 사진을 찍었어요. 이 자리에는 싱글도 20대부터 50대까지 있고 싱글부터 애 셋 낳은 사람이 자그마치 4명이나 있네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도전을 하고 비범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TR90이고 그 TR90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은 TR90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업을 한 모든 분들이 TR90이 시작이 아니었던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TR90이라는 그 제품은 플랫폼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혹시 초대자분들 중에서 TR90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TR90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혹시 이 자리에 TR을 하면서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서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 하실 때 완벽하게 90일을 정말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의 확장이 폭발적으로 생기실 거예요. 이번에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지에서 실린 내용이죠. 제발 네이버나 지인이 아닌 전 세계 경영인들이 인정하는 경제 전문지를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경제사분면을 보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저희 지인들을 다 적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딱 한다고 했을 때 그 왼쪽 사분면에 있었던 99%의 사람들은 저보고 전부 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단 한 명도, 심지어 저희 가족들도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나 성공하는 거 아니다. 특히 너처럼 돈을 목적으로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일을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다 만류를 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저에게 딱 한 명이 이 사업 한번 해봐 라고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 그 사업가 국면에 있었던 그 친구였어요. 그 친구만이 저한테 언니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 언니가 결국 오너가 되는 일이잖아. 근데 내 남편은 아버님한테 그 회사를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님의 아버님이 자수성가 하셨을 때 진짜 많이 망해보고 진짜 많이 정말 거지처럼도 살아보면서까지 그 사업을 일으켰는데 결국 그런 일이잖아. 되게 어려울 거야. 하지만 언니 한번 도전해봐.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돈 때문에 걱정 안 하고 너무 편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까요? 이 포브스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스킨은 디지털 역량을 끌어올리는 기술에 투자했고 그것이 성장을 이끌어낸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뉴스킨의 회사의 그 가치가 있거든요. 그 비전이 뭐냐면 우리는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기회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뉴스킨의 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 플랫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디지털 역량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내년에 나오는 어떤 기술이 있는데요. 그거는 핸드폰 앱을 딱 켜가지고 그 사람의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쭉 적으면 그 사람에게 가장 정확한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인지가 딱 리스트업돼서 나와요. 완전 맞춤형이죠. 그런 것들도 이미 다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뉴스킨은 디지털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오로지 R&D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거래가 전체 볼륨의 80%를 차지했고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두 번째 기사를 보면서 되게 감동이 됐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선은 자율주행차가 운전자를 대신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을 AI가 다 할 것이다. 그걸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뉴스킨 임원진은 회장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뉴스킨 같은 기회 플랫폼은 빅 이코노미에 더 큰 힘을 주기 위해 자동화를 활용한다.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동화를 활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들 보세요. AI의 기술을 극대화시켜서 인간의 역할을 빼앗는 회사가 가치 기준이 높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역할과 인간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AI라는 것을 활용하는 회사가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커미션을 극대화시키는 회사가 그 가치 기준이 뛰어날까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참 뉴스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아이템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전쟁이라도 멈추지 않는 소비가 바로 경제용어로 anyway money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관뚜껑을 닫는 순간까지 소비하는 소비예요. 그래서 anyway money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 시장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뉴스킨은요. 어떤 아이템입니까? 우리가 전부 다 anyway money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아이템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NUS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뉴스킨 엔터프라이저의 그 코드예요. 그것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3, 4개월 동안에 약 3배 정도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어떤 회사의 성장률이 2.5배에서 3배 정도가 성장률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이 표를 보고 굉장히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저의 사업도 이거랑 똑같더라고요. 정은경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진 그 플랫폼 시스템 안에서 저는 아직 아주 큰 우리 막 백만장자
뭐 500만 자자, 1000만 자자 사장님들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적더라도 저의 규모 안에서도 똑같이 2.5배 정도의 성장이 일어났어요. 파트너들이 약 한 2배 정도 유입이 됐고요. 신규가 유입이 됐고, 그리고 매출의 성장 또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 진짜 아무리 코로나라고 할지라도 애니웨이 머니 안에 속해져 있는 그 아이템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의 성장이 일어나는구나. 언컨택트, 홈짐, 홈트, 홈스테이, 홈케어.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키워드들이죠. 비대면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지만 우리는 안 보고 살 수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줌으로라도 봐야 되잖아요. 제가 줌 강의를 하도 많이 해서 저의 이 강의안은 조그맣게 보이고요. 사장님들 얼굴이 지금 한 3, 40명 정도 보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라도 얼굴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온택트라는 또 신조어가 나왔죠. 이런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런 아이템들이 나옵니다. 아, 이거 정말 영롱하지 않나요?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되게 굉장히 똥손인데 똥손도 작품으로 나오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부스트라는 아이템이더라고요. 토닝 기계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볼펜보다 작고 아이폰만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폰 프로인데 11 프로인데 제 핸드폰보다 작아요. 이것이 토닝 기계인 줄 알았더니 리프팅 기계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왼쪽이 저희 엄마예요. 72세인 저희 엄마가 그냥 보기에도 72세처럼 안 보이는데 오른쪽만 그냥 3분 했을 뿐인데 왼쪽과 오른쪽에 팔자 차이 보이시나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차이 나죠. 그리고 오른쪽은 저희 신랑인데 그냥 딱 한 번 1분 동안만 손등을 문질렀을 뿐인데 저는 엄청난 인상이 났습니다. 아, 정말 이 부스트를 손에 들고 있다가 저희 파트너들에게 빌려줬더니 저에게 금단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손 떨리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물어봅니다. 한 집에 여자가 3명이에요. 며느리가 있고, 아니, 시어머니가 있고 며느리가 있고 10대 딸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것을 제 소비자에게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 며느리이신 50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언니, 지금 친정엄마랑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친정엄마가 70대예요. 친정엄마가 있고 언니가 있고 그리고 딸이 25살인데 이제 그걸 체험을 시켜주고 언니네 집에 이 부스트가 몇 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3대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딸은 절대로 이걸 화장대에 놓고 다니지 않을 거야. 얘는 분명히 자기 핸드백에다가 넣고 다닐 거야. 그러면 내가 쓸 수가 없잖아. 내가 드롭 T사에서라도 내가 사야지. 근데 친정엄마라도 같이 쓰고 싶진 않네. 내가 친정엄마 한 대 사주고 내 거 사고 우리 딸은 아르바이트해서 지가 사라고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저의 소비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맞습니다. 이 부스트는요. 화장대에 놓고 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작은 미니백이 있는데 그 미니백 안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시장이 바로 이 부스트 시장이죠. 그리고 이 티알고 제가 요즘에 티알고 이 근육을 생성시켜주는 근육 보충제인데 이거를 먹고 요즘에 계단을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연속 11째 계단 10층을 오르고 계단 100층을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티알고를 먹지 않고 계단을 올랐더니 14층 올라가니까 욕이 나오더라고요, 입에서. 진짜. 엘리베이터 타고 당장 내려가고 싶었어요. 근데 나름 또 선교사 출신이니까 욕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하겠다고 정말 무리한 실험을 한 거죠. 그리고 내려와서 그 프리워크아웃을 다 먹고 다시 10분 있다가 올라갔거든요. 75층을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75층을 올라갔는데 4일차부터는 100층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10일 동안 연속으로 계속해서 100층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이 안 돼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임상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단 3일 만에, 단 10일 만에 정말 골격근량이 말도 안 되게 1kg씩 뭐 300g씩, 500g씩, 2kg씩
막 올라가고 있고 체지방률이 당연히 막 감소하고 있죠. 이런 인바디의 임상들이 너무나 쉽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TR고를 경험하신 분이 없으시다면 지금 살 수도 없어요. 살 수도 없으니까 나를 초대하신 그 초대자분께 한 7포라도 아니면 15개짜리 한 세트라도 구입을 하셔서 그거를 먹고 본인의 임상을 한번 내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임상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들이 지금 계속해서 뉴스킨에서는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식당을 사업할 때도 내가 요리사로서 위치할 것인가, 경영자로서 위치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똑같이 요리를 잘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요리를 잘하는 그것을 가지고 요리사로서 식당을 차리는 거고요. 누군가는 요리를 잘하는 그 능력으로 경영자로서 식당을 차립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은 1년 후, 2년 후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소득의 크기는 내가 결정합니다. 뉴스킨은 참 신기해요. 내가 그냥 내 동네에서 동네 장사 할래요. 그럼 동네 장사 할 수 있고요. 나는 50여 국에 다 나가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래요. 그러면 50여 국에 다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결정되어져 있어요. 50만에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 괜찮죠? 그러면 혹시 이왕이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생계 해결 도구 괜찮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확장해서 이걸 5천만 원 이상의 인생을 바꾸는 도구 어떤가요? 저는 처음에 생계를 해결하는 도구로 선택을 했고 지금 뉴스킨 사업을 시작한 지 4년 반이 되었거든요. 생계 해결이 완벽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저희 친정 엄마의 생계까지 제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친정 엄마의 생계까지도 아주 풍요롭지는 않지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인생을 바꾸는 도구로 선택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제가 처음에 사업하고 한 2년 동안 진짜 사업을 너무너무 못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에 또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요. 저는 뛰어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전에 돈을 정말 많이 벌어본 사람도 아니고 단순하게 정말 이 비전 하나를 보고 너무나 지극히 평범했고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제품을 사서 체험해 볼 만한 그런 어떤 여유 자금도 넉넉하지가 않았고 정말 그랬던 저도 이 어떤 뉴스킨이라는 플랫폼 비즈니스 안에서 일어나는 교육과 아이템 구조 안에서 2년, 3년, 4년이 지났을 때 그 모든 사업의 성장들이 일어나는 것이 되었다면 저는 제가 됐다면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쯤 제가 정말 사업을 못하고 아무도 저랑 사업하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소비자도 너무나 손꼽을 정도로 몇 명 없었을 때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럼에도 나는 오늘 책임을 다한다. 나는 세계 최고 뉴스킨 다이어트 컨설턴트 정은경이다. 이것이 하나의 브랜드가 될 것이다. 나는 세계 최고 뉴스킨 다이어트 컨설턴트 정은경이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의 브랜드가 될 것이다. 이때 소비자 10명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건 제가 올해 초에 굉장히 큰 그룹에서 랠리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썼어요. 3년 후 오늘 나는 세계 최고 뉴스킨 사업가다. 3년 전에는 나는 뉴스킨 매니저다. 다이어트 매니저다. 막 이런 정체성,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죠. 3년이란 시간이 지났더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세계 최고 뉴스킨 사업가다. 나는 TR90, TR9, 전 세계 최고의 바디 매니저먼트 그룹장이다. 3년 후 오늘 나는 이 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가 보인다. 3년 전 제가 이것이 하나의 브랜드가 될 것이다 라고 제 스스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얘기했을 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정은경 TR 레시피, 정은경 TR 시스템은 단언컨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브랜드가 된 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레시피로 지금도 하루에 최소 한 5건 정도는 DM이나 개인톡을 받고 있거든요. 저랑 금전관계 1도 없으신 분들께.
너무나 그 레시피로 자기가 어떤 돌파구를 얻었고 혹은 임상을 잘 냈고 그래서 누군가를 리크루팅할 수 있었다. 혹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해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뉴스킨의 사명 선언문과 맞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을 일으키는 것.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평범한 나도 그냥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배우고 행했을 뿐인데 그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해요. 중동 지역만 그렇게 다녔던 제가 지금은 남편과 함께 정말 제 돈 주고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뉴스킨 코리아 회사에서 어느 일정 정도를 성과를 달성한 사람들에게 석세스 트립이란 걸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처음 도전하는 그때부터 4년 연속 계속해서 달성을 해가면서 남편과 함께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살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 혼자였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욕을 하고 반대했던 저희 언니가 저의 첫 파트너가 됐거든요. TR90으로 저의 만년설이 아니라 만년살이 흘러내리면서 사업에 조인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 팀이 함께 그리고 저희 그룹이 함께 너무나 행복한 비즈니스를 펼쳐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에요. 저희 아빠는 그냥 뭐 어떻게 혼자서 알아서 하셔도 뭐 저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저희 엄마, 저희 새 아이를 독박 육아해주고 계신 저희 엄마가 지금 72세이신데 굉장히 정정하시죠. TR과 파마넥스로 완전히 새 인생 살고 계신데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귀농하신다고 하셨어요. 너무 힘들다고. 근데 제가 엄마를 붙잡았거든요. 엄마, 나한테 딱 5년만 시간을 줘. 딱 5년만 시간을 주고 내가 반드시 그 5년 안에 엄마에게 엄마의 삶을 풍족할 수 있게 하는 딸이 될게라고 하고 엄마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가 저희 아이들을 독박 육아를 해주셨고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전업하고 2년 만에 최고 직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매년 엄마에게 엄마만의 석세스 팁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처음 보내드린 곳이 하와이를 보내드렸고 그 다음이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회사에서 보내주는 그 석세스 트립에 맞춰서 엄마에게 똑같이 엄마만의 석세스 트립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 했죠. 자유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함께 자유하시겠습니까? 뉴스킨 사업은 혼자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자유하시겠습니까? Yes! 네. 모범생이 아닌 모험생이 되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